안녕하세요, 한의성형외과 최정훈 원장입니다. 오늘은 첫 쌍수만큼 중요한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지금 시작해 볼까요? 오늘도 한의의 원장님께서 쌍꺼풀 재수술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좀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? 사실 요즘 저희 병원에 쌍꺼풀 수술은 첫 수술도 많지만 재수술이 아주 많습니다. 근데 그 재수술이 케이스마다 난이도와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왜냐? 환자분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 꼭 이야기를 하세요. 아, 원장님, 왜 원장님들마다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? 왜 해야 되는 수술이 달라요?를 말씀하셔서 요것 때문에 한의성형외과 최정훈 원장님은 어떤 거를 중요시하느냐, 이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. 이거는 그 원장님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생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원장님은 이렇게 하는구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이제 많은 케이스는 소세지 환자인 것 같습니다. 자, 소세지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저는 중요한 게 디자인입니다. 왜냐면 자, 우리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첫 번째, 라인을 낮출 때 1mm, 2mm씩 이상 낮춰야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요, 쌍꺼풀 두께가 소세지가 되는 그 기준은 피부의 두께에서 이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의 경계를 잘 측정하지 못하고 두꺼운 피부의 라인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0.1mm, 0.2mm만 낮춰도 이 소세지 느낌이 확 없어질 수가 있어요. 얇은 피부의 두께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0. 몇 mm 차이로도 라인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냐면 결국 이제 세미아웃으로 만들고 싶은 환자들이죠. 이 케이스는 라인을 높은 걸 낮추는 것보다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원래 흉터 라인의 밑에 부분이 다 흉터거든요. 즉 위에는 정상 조직이에요. 그래서 그 위쪽 라인으로 만드는 거는 밑에 흉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라인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. 근데 대신 밑에 흉터 라인 느낌을 없앨 수가 있어요. 자를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흉터 라인이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디자인의 크기를 좀 조절합니다. 1mm 이내로 높이면 사실은 눈을 떴을 때 옛날 흉터 라인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. 그럴 때는 사실 비절개로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. 근데 1mm 이상일 때는 그 흉터 라인이 너무 진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절개를 해서 안쪽에 있는 그 실이라도 제거를 해서 최대한 그 바깥 흉터를 연하게 만드는 거죠.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비절개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 많죠. 그럴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게 없죠. 새롭게 이제 내가 원하는 라인을 만들면 됩니다. 가장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흉터는 어떤 원장님도 흉터가 생기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. 이거는 모든 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. 체질도 있고 실의 그 어떤 이물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원장님의 손기술도 있을 것 같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흉터 관리입니다. 저도 이제 흉터 생기는 거 너무 싫거든요. 흉터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. 처음에는 흉터 안 보여요. 근데 한 일주일 실밥 뽑고 2주부터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해요. 근데 그때 두면요, 되게 두껍게 올라오는 체질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흉터 주사, 그리고 흉터 연고, 그리고 흉터 약까지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맞고요. 연고는 6개월 내내 써야 돼요. 제가 흉터 연고 사셔서 바르고 계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깜빡, 이 정말 많아요. 결론 말씀드리면 어떤 원장님이 수술을 해도 흉터는 생깁니다. 하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지면서 덜 보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게 짝눈이죠. 사실 제일 많이 오는 이유죠. 원장님들이 열심히 수술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약간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고 모두 원장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면 눈은 이 디자인했을 때의 특징과 수술하고 나서의 특징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. 갑자기 눈뜬 힘이 좋아지거나 또 눈이 편해지니까 이마를 쓰거나 눈을 쓰는 게 달라져요. 결국 눈이 두 개다 보니까 짝눈이 되는 거죠. 근데 재수술할 때는 그래서 짝눈 맞추기가 좀 더 쉬워요. 왜냐면 이마랑 눈썹 쓰는 이게 정해져 버린 거죠. 그럼 거기서 이 조금의 차이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술할 때 짝눈 맞추기 저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저는 1번도 2번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재수술을 하러 왔을 때 만약 소세지 눈이라고 생각해도 소세지 눈이 쌍꺼풀 안 풀렸잖아요. 쌍꺼풀 수술이 안 풀리면 원장님들이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불만인 거죠? 결국 디자인이 불만이고요. 즉 내가
원하는 디자인으로 수술이 되었다면 또 절대 재수술하러 오지 않았겠죠. 그래서 저는 팁 아닌 팁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든 환자분의 추구미를 찾아서 라인을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 한의성형외과에 수술하는 환자들이 만족도가 좀 높은 이유는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라인을 어떻게든 제가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걸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수술은 모든 원장님들이 다 잘 하신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한의의 오늘은 이제 재수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제 이 영상이 다른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환자분들도 다른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원장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시네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재수술은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신중하게 하고 우리 환자분들은 저랑 동반자기를 가야 됩니다. 항상 같이 관리까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질 테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. 대신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. 꼭 이야기를 드려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저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만약 아직까지 재수술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한의성형외과를 방문해주세요. 저만의 노하우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. 이상 한의성형외과 최정원 원장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